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7월 21일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텍톤투자자문에서 주식운용본부장 맡고 있는 신종민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키워드 가지고 이제 월스트리트 증시를 진단을 해볼 텐데 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7월의 마지막 인상. 이렇고요. 네. 두 번째, 금융사 CEO들의 진단. 그리고 세 번째, 넷플릭스 실적 읽기.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시죠. 7월이 마지막 인상. 네. 이건 이제 7월 달에 이제 다음 주죠. 그러니까. 벌써 다음 주입니다. 네. 미 연준이 이제 FOMC 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이제 25, 26일 이렇게 네. 열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쭉 지금까지 이 금리 인상 추이 보면 작년 3월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해서 그렇죠. 6월 달 그러니까 지난달에 동결했어요. 10, 동결했죠. 15개월 동안 계속 올리다가 네. 이제 동결했고 이게 과연 앞으로 더 갈 것이냐. 일단 연준에서는 신호를 줬잖아요. 그렇죠. 연내 올해 한 두 두 번. 차례 정도 네. 올릴 것이라는 신호를 줬는데 과연 계속 얼마나 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신호가 나오냐.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월가의 관심사는 연준이 한 번 더 올리고 네. 끝일 것이냐. 네. 아니면 진짜 얘기한 대로 두 번 더 올릴 것이냐. 이게 관심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연준이 얘기한 대로 흘러왔습니다. 음. 네. 일단 연준은 연내 두 차례 더 네.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신호는 줬죠. 6월 FOMC에서 전도 통해 가지고 네. 두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는 이런 신호를 줬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뭐 의회에 나가서도 하고 계속 뭐 그렇게 얘기하고 행사에 나가서도 그쪽으로 지금 계속 시사를 하고 있어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심지어 두 번 올리는 걸 연달아서 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약간 그렇죠. 신호를 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7월 달은 거의 금리를 올리는 게 확실해 네. 보여요. 그래서 시장 금리 가지고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 추정하는 사이트가 있죠. 패드워치 툴. 네, 패드워치 툴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건데 네. 거기 한번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7월 달 FOMC에서 0.25% 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99.6% 나왔어요. 거의 확실하다. 100% 네, 확실하다. 거의 확실하다. 올린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심지어 0.5% 포인트 인상 확률도 0.4%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7월 달은 올리는 게 확실한데 네. 그렇다면 이제 만약 이제 연준 말대로 한 번 더 올리면 언제 올 것이냐? 네. 그러면 8월 달엔 FOMC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9월. 9월 달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요. 네. 또 근데 연준의 월가에서는 대부분 아니다 한번 7월 달에 하고 끝낼 것이다. 그런가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확률을 한번 봤어요. 네. 그랬더니 12월까지 한 차례 올린 다음에 금리를 계속 유지할 확률. 요게 한 네. 58.4% 정도. 한 차례가 더 많네요. 네, 그러니까 7월 달에 한 번 올리고 끝난다. 네네네. 이런 전망이 월가에서 많은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그런데 두 차례 더 올릴 확률도 있어요. 네. 이게 27.2%라서 결코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연준 고위 인사들은 상당히 강한 발언들을 계속 발언들의 수위가 셉니다.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사례를 보죠. 네. 일단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분은 이 비둘기파 해가지고 좀 통화 완화적인 쪽으로 좀 그러신 기울어진 분이었죠. 분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분도 공개 발언 통해서는 두 차례 더 올해 인상해야 네.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고요. 13일 날은 CNBC랑 인터뷰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직 지금 승리를 선언하는 건 이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좀 강경 발언했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비둘기파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강경파들은 더 세게 얘기합니다. 소위 매파들은 더 세게 하는데 네. 이 강경파 매파의 대표가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네. 이분인데 이분은 이제 13일 날 뉴욕대 어디 행사에 가서는 인플레이션이 2021년 여름에 심각하게 악화되기 전에 잠시 짧게 둔화된 적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둔화되는 것 같지만 이거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둔화가 지속되어야지만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또 다른 이제 매파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분도 좀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아직 꺾이지 않고 있고 상당히 완고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면서 기준금리는 현재보다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연준 인사들은 시장과 달리 되게 강하게 얘기하느냐? 네네. 이걸 좀 분석해 보면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분석한 게 있는데 이거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조기에 완화했다가 다시 물가가 올랐던 그렇죠. 적이 있었어요. 1970년대.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고 또 실제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네네. 하지만 월가는 아니다. 한 번만 올 거다. 이런 쪽이 대다수입니다. 네. 심지어 이제 그 좀 고위층, 금융에서 고위층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제임스 고먼이라고 모건 스탠리 최고 경영자가 18일 날 이제 CNBC랑 인터뷰하면서 네. 연준이 한 차례만 더 금리를 인상하고 끝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상을 얘기하셨네요. 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이런 바탕에 이제 물가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된 게 네.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알아봤지만 6월 소비자 물가가 3% 나왔죠. 그렇죠. 예, 이게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 이제 걱정은 없어지고 금리 뭐 한 번 정도는 더 올리면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네. 월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7월 FOMC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좀 얘기하는지 이걸 네. 좀 체크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FOMC 얘기해봤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금융 CEO들의 진단입니다. 지금 중요합니다. 예, CEO들 그러니까 금융사들이 실적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게 나오고 은행주 있어요. 실적 좋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CEO들은 이제 이 금융사 지점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들어오는 정보들 다 그렇죠. 취합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이분들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또 미국은 또 워낙 이제 소비가 이제 중요한데 소비가 예. 이제 금융하고 연관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 은행주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멘트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하고 이분들 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중요하고 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대체로 미국 경제 양호하다는 이런 그렇죠. 얘기들 하고 있어요. 쪽 톤이 약간 바뀌었죠. 톤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작년 뭐 올해 초 뭐 해서 허리케인 침체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네. 했었는데 조금 톤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예컨대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JP 네. 모건 체이스 회장 네. 이분은 실적 발표에서 소비자들의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 소비자들이 천천히 현금을 소진하고 있는데 이건 순풍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그래도 했습니다. 바람으로 표현하시네요. 예. 그런데 이제 아직은 이게 연착륙으로 갈지 미미한 침체를 겪을지 경착륙으로 갈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한 발 뺐지만 네. 결국은 약간 경제가 긍정적으로- 괜찮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실제 JP 모건 체이스의 이익도 오, 1년 굉장히 전보다 한 많이 67%가 네, 굉장히 많이 급증했죠. 나왔습니다. 예. 이분 말고 이제 제임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 요분은 네. 약간 유보적인데 그래도 역시 미국 경제 괜찮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했냐면 소비자들이 더 신중해지고 있다. 약간 태도가 좀 확 돈을 쓰는 그런 거보단 좀 신중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이제 찰리 샤프라고 웰스파고 CEO. 이분은 네. 이 미국 경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전문적으로 말씀해 예. 물론 살짝 이제 또 뒤에 가가지고 아직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경고를 좀 잊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 금융 CEO들 진단들 보면은 미국 경제 현재는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미국 경제 흐름이 좋습니다. 일단 GDP도 굉장히 잘 나왔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3월 달에 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뭐 하고 네. 시그니처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뭐 다 무너지면서 불안하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다 그냥 다 지나갔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다 그리고 지나갔죠. 대형 은행들은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맞습니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 연착륙 확률 이쪽으로 이제 베팅하는 지금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매달 이제 경기 전망이 조사를 하는데 네. 이걸 7월 달 걸 보니까 향후 12개월 동안에 경기 침체, 리세션이 있을 확률을 전망하는 게 54%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전달에 61%인데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락폭도 네. 2020년 8월 이후에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월스트리트 대형은행 네. 골드만삭스가 네. 이 경기 실적이 침체 낮추고 확률을 있죠. 지금까지 25%로 갔는데 더 낮췄죠. 20%로 더 낮춰버렸어요. 더 낮췄죠. 예. 이 골드만삭스는 3월 달에 상당히 시장이 불안할 때는 뭐 35%까지 올렸다가 네네. 이제 또 낮추고 해서 20%까지 낮췄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제 주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쭉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 미국 경제 지표 자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용 쪽이 워낙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소비가 좋고 그래서 이제 은행주 실적까지 좀 연관된 부분이고 앞으로 아마 물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네. 네. 근데 물가가 살짝 좀 주의해야 될 게 6월 달에 3%가 나왔는데
작년 6월에 9.1%가 나왔었어요. 높았다는 거죠. 네, 아주 높았기 그렇죠. 때문에 베이스가 높았다는 거죠. 그 기저효과로 해서 좀 낮게 나왔을 그렇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 8월 더 가면서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시장 분위기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요거 네. 되게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분위기라고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숫자가 계속 그렇게 좋게 나올까? 그렇죠. 요거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세 번째 이제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아, 네. 세 중요한 또 번째는 회사죠. 넷플릭스 얘기입니다. 넷플릭스 실적 1위. 어제 대단했습니다. 예. 네. 넷플릭스가 전 세계 이제 동영상 서비스 1등 네. 회사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이제 사실 소비 트렌드, 뭐 경기 트렌드까지 다 읽을 수 있어요. 이 네네네. 회사 실적에서 어떤 실적을 좀 얘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넷플릭스는 이제 잘 아시는 이제 OTT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전 세계 1위 기업인데 이제 19일 날 장 마감 이후에 네. 넷플릭스 기준으로 2023년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신규 가입자 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는데 네. 매출이 좀 예상을 하회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시간 내에서도 급락했고 네. 어제 시장에서도 사실 테슬라와 함께 네. 시장 하락을 주도한 네.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8% 넘게 하락했네요. 네, 맞습니다. 주가가. 예. 맞습니다. 어떤 발표를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일단은 알아보죠. 지난 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589만 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그전 분기 한 175만 명 정도 신규 가입이 됐고 네. 시장 예상치가 한 200만 명 정도였는데 이게 589만 명이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최근에 시행한 여러 가지 광고 요금제, 네. 저가형 광고 요금제, 그다음에 계정 공유 네. 금지가 이제 어떤 해외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효과를 거두면서 이렇게 신규 가입자 수가 네. 증가했다. 이렇게 계정 넷플릭스가 공유를 이제 금지하니까 새로 가입을 하는 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근데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조금 부정적인 이제 네.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졌던 주요국 중에 하나가 한국, 그다음에 네. 일본. 근데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제 한국, 일본을 포함해서 곧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넷플릭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네. 금방 계정 공유 금지가 될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 실적 발표에서 항상 보았던 게 이제 가입자 수, 신규 가입자 수를 그렇죠. 되게 중요하게 봤는데 그거 말고 이번에 딴 게 좀 더 큰 영향을 맞습니다. 미쳤어요. 이게 네.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 일단은 넷플릭스의 지난 분기 매출이 81.87억 불, 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0조 원 가까운 이제 금액이 나왔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한 2.7% 정도 네.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고려하지 않으면 6% 정도 증가한 숫자인데 네. 지난 분기에 사실 가입자 수가 많이 늘었는데도 이거밖에 안 늘었냐? 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계정당 매출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가 있었고 예.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계정 공유 금지나 이제 광고용 요금제 효과가 가장 컸던 지역이 미국하고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숙한 시장이 돼서 더 이상 가입자가 잘 늘지 않는 시장이었는데 거기서 많이 늘었는데 이 두 지역의 매출이 지난 분기랑 거의 유사하거나 하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입자가 는다 그래도 이 매출이 늘지 않는 거네. 네. 이런 의구심이 지금 생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장주다 보니까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면 주가에 영향을 그렇죠. 악영향을 주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넷플릭스는 어떻게 또 설명할 거 아니에요? 이거 왜 그렇죠. 이런지. 넷플릭스는 이제 자기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넷플릭스가 이제 설명한 거는 이제 광고용 요금제가 지난해 11월에 도입이 됐고 계정 공유 금지는 올해 1분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네.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6개월 동안에 이 두 가지 큰 변화를 겪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존 멤버십에 대해서 요금을 인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계정당 매출이 떨어져서 이런 매출 어떤 예상치 하회가 나와 있는 건데 네. 하반기부터는 그런 것들이 다 정상화가 돼서 하반기에는 매출이 우리 다시 성장하는 그림으로 가속화될 거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이 3분기 매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85.2억 불 네. 이 정도를 줬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가 거의 한 87억 불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낫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입자 수도 거의 한 2분기에 했던 것처럼 한 500에서 600만 명 정도 할 것 같다. 근데 매출은 시장 예상치보다 적어. 근데 좋아진다고 하지만 이거를 우리는 본격적인 어떤 상승은 4분기부터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3분기는 일단 안 좋다는 얘기네. 이쪽에 더 이제 주가가 네. 반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주가에는 이런 악영향이 있는데 네. 장기적인 전망, 넷플릭스는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늘 얘기하는 게 이제 공중파랑 케이블 방송 없어질 거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닐슨이라는 조사 기관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예.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올해 6월, 그러니까 2023년 6월 기준으로 스트리밍의 어떤 미국 TV 시청 시간의 침투율.
침투율이 37.7%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에 한 11.7%가 증가한 수치고요. 반대로 이제 공중파하고 케이블, 원래 이 주력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공중파와 케이블은 올해 6월 기준으로 네. 51.4%인데 지난 2년 동안에 12.6%가 감소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예, 미국에서 있고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맞습니다. 있군요. 예. 스트리밍은 또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제 넷플릭스가 항상 경쟁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넷플릭스는 경쟁자를 이제 기존 OTT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항상 다른 스트리머들을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유튜브나 아마존 프라임이나 애플 TV나 이 빅텍들이 또 이 스트리밍 시장에 참전을 해서 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성장하지만 경쟁은 치열해질 거고 네. 하지만 넷플릭스는 우리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또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스트리밍 시장은 굉장히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고 네. 넷플릭스가 이제 얘기했지만 미국만 해도 침투율이 이런 정도가 되지만 아시아나 여러 가지 남미 이런 국가들을 보면은 스트리밍 침투율이 여전히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여전히 침투할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스트리밍 시장은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지만 네.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또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과 경쟁이 있고 또 그걸 또 이겨내는 게 앞으로의 또 중요한 관점이라 진짜 넷플릭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어떻게 보면은 매출 성장을 3분기, 4분기 지나면서 다시 가속화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키워드 넷플릭스 실적 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이고 은행주들은 실적이 좋았지만 또 몇몇 기업들은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실적 어떤 시즌에 기업들 실적 잘 챙기셔서 네. 성공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증시를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지금까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